이게 뭐지? 150억이요? 이게 정말 우리 계좌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신 명의예요.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민지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쫓아낸 그 거지가 재벌이었다고? 언니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박준호 부회장, 3년간 신분 숨기고 서민 생활. 500억 상속 포기하고 진짜 사랑 찾아. 미나야, 문 열어!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자물쇠 소리가 냉정하게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전부 말할게요. 3개월 전 그날부터요. 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월세 30만 원 거지라고 비웃었던 남자가 실은 재벌 3세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운명이 갈린 그날로요. 새벽 6시였습니다. 미나는 좁은 원룸에서 눈을 떴어요. 낡은 알람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하늘만 보였고 맞은편 건물의 벽이 가득했어요. 햇빛은 이 방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이곳이 미나가 사는 집이었어요. 8평 남짓한 원룸이었죠.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온수를 쓰면 전기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늘 찬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0살 이미나.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언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맑은 눈만큼은 자랑이었죠.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어요.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죠. 다음 월급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4층을 내려갔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11월 초의 새벽이었어요. 미나는 낡은 코트깃을 세우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어요. 10분 거리였죠. 버스비를 아끼려면 걸어야 했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갔어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미나는 늘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2호선 4번 칸 중간이었습니다. 환승이 가장 편한 위치였죠.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몰려 탔습니다. 미나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그때 미나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맞은편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 묻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죠. 미나는 그를 본 적이 있었어요. 매일 이 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피곤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사는구나.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끽. 지하철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으악. 미나는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바닥으로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팔이 미나의 허리를 확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미나는 눈을 떴어요. 바로 앞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자가
미나를 붙잡고 있었죠. 아,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건넸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내 덕분에 안 다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는 남자를 제대로 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이었어요. 저 혹시 매일 이 칸에 타시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출근할 때 항상 여기 타요. 저도요. 자주 뵈서 낯이 익더라고요.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미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실례지만 성함이요? 미나예요. 이미나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박준호, 준호설비 대표. 미나는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작은 설비 회사 사장님이구나. 지하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곧 신촌역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미나는 문 쪽으로 갔어요. 내리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가 미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가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미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미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봤어요. 박준호. 왠지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미나는 명함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환승 통로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미나는 몰랐어요. 방금 만난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요. 대한민국 재벌 12 한성그룹의 셋째 아들. 500억 원의 상속을 포기하고 3년간 신분을 숨긴 채 살아온 사람.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지하철에서 운명이 시작되었어요. 미나는 알지 못한 채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나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민지였습니다. 미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언니 주말에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너 맨날 집에만 있잖아. 소개팅 주선해줄 거니까 토요일 2시까지 와. 언니나 소개팅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야, 이민아.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까다롭게 굴어. 30살 넘은 여자가 뭘 바라는 거야?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그래. 그리고 과일 좀 사와. 비싼 거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미나는 시장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백화점은 너무 비쌌습니다. 10,000원짜리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을 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언니가 사는 곳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미나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미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5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넓고 조용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3500이요. 언니의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미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민지가 나왔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완벽한 화장에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왔어? 근데 그게 뭐야? 언니가 미나가 든 과일 바구니를 봤습니다. 과일이요. 야, 이게 어디서 산 거야? 시장 과일이잖아.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요즘 돈이 좀 없어서요. 에휴 됐어.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았겠다. 언니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 부엌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5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이었죠.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고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소개팅 남자 곧 온대. 언니나 소개팅 정말 하기 싫은데요. 뭐, 내가 뭔데 까다롭게 굴어.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 나이에 내 스펙으로 남자가 줄을 서겠어? 정신 좀 차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서요. 미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나야 꿈깨. 30 넘은 여자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기다리면 평생 혼자 산다고. 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처럼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미나가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거야?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야, 이민아. 너 오늘 왜 이래? 말대꾸가 늘었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나 보네. 어서 문 열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바로 지하철에서 만난 박준호였습니다. 미나 씨?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도 벗어서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 벌써 아는 사이야? 언니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우연이요. 미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호 씨 어서 들어와요. 우리 동생이 좀 수줍음이 많아서요. 언니는 활짝 웃으며 준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나는 멍하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미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차 드릴게요. 언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나와 준호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으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설비 회사요? 언니의 목소리에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아직 크진 않습니다.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게 아직은 많지 않아서요. 그렇구나. 그럼 집은요? 아파트 있으세요? 언니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니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요? 보증금은요? 500만 원 정도입니다. 순간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를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야, 너 잠깐 부엌 좀 와봐. 언니는 미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야, 미쳤어? 저런 거지를 왜 데려온 거야? 언니가 속삭이듯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소개팅 주선한다면서요. 내가 언제 저런 애를 너한테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 이건 중매쟁이 김 씨가 잘못한 거야.
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 지금 뭐 한 거예요? 월세 500에 보증금 30만 원짜리 거지를 우리 동생한테 소개한다고요? 미나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봤습니다. 준호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 들었을 것입니다. 뭐, 성실하다고요? 성실해서 뭐해요? 돈이 없는데. 아니, 김 씨가 돈을 줄 거예요?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화도 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언니가 미나를 봤어요. 야, 저 남자 당장 돌려보내.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언니는 부엌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미나도 따라 나갔습니다. 준호 씨 죄송한데요.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언니의 말은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준호 씨, 미나가 불렀습니다.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미나야, 뭐 하는 거야? 언니가 말렸지만 미나는 준호를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 언니가 원래 좀 솔직한 편이라서요. 솔직하다기보다는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실적이시네요. 미나는 준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가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랑 생각이 달라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하철에서 준호 씨가 절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미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함께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착한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준호는 미나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미나 씨, 네. 혹시 제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어도 괜찮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가난한데요, 뭐. 가난뱅이 둘이 만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나 씨,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와 사귀어 보시겠어요?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준호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진심밖에 없어요. 그래도 받아주시겠어요? 미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선택받아 본 적이요. 저 생각할 시간 좀요. 얼마든지요. 연락 기다릴게요. 준호는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민아, 합격. 다음 단계 진행. 문자를 보낸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매일 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썼습니다. 준호 씨, 저 미나예요. 내일 시간 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좋아요. 몇 시가 좋으세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신촌역 3번 출구 어떠세요?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언니가 아닌 자신이 먼저 선택받은 기분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일 나은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래된 화장품이었지만 정성껏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신촌역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었습니다. 2시 정각 신촌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서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미나 씨 안 기다리셨죠? 준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미나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미나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준호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추우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준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준호 씨는요? 저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미나는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반겼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실래요? 준호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케이크도 드실래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요. 커피만 괜찮아요. 저는 케이크 먹고 싶은데 같이 드시죠. 제가 살게요. 준호는 카운터로 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준호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설비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일을 시작했죠.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요. 근데 보람 있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게 좋거든요. 준호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고생하셨겠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커피와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딸기 케이크였습니다. 같이 먹어요. 준호가 포크 2개를 건넸습니다. 미나는 포크를 받아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미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회사 격리팀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근데 할만해요. 미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언니가 있어요. 저번에 보셨잖아요. 미나는 조금 어두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언니분이랑은 사이가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랬다니요? 언니가 항상 더 예뻐하심을 받았어요. 저는 늘 뒤에 있었죠. 미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셨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미나가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는 미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미나 씨. 네. 저는 미나 씨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어릴 적 추억들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오시네요. 미나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녁이요? 네. 제가 아는 맛있는 집이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살게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좋아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녁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간 곳은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준호 씨 오랜만이네. 오늘은 누구랑 왔어? 제 소중한 사람이요. 준호가 미나를 소개했습니다. 미나는 인사를 했습니다. 호호 이쁜 여자친구네. 안쪽으로 들어가요. 할머니가 안내했습니다. 아늑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미나는 안도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준호가 주문을 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들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미나가 감탄했습니다. 드세요.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밥 같은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가끔요. 혼자 밥 먹을 때 오곤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이제는 미나 씨랑 같이 올 수 있으니 안 외롭겠네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미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준호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나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밤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준호가 고집했습니다. 미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럼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때 봬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준호 씨도요. 미나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준호는 역을 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민아 씨 신상조사 완료했습니다. 과거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깨끗합니다. 빚도 없고 대출도 소액학자금 대출뿐입니다. 인간관계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 평가도 좋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연애 이력은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모두 상대방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배신? 첫 번째는 언니가 가로챘고 두 번째는 상대 남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였군. 네. 그 이후로 연애를 안 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실장도 따라 탔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 어떤 단계 말씀이십니까? 돈 테스트. 그녀가 정말 돈에 관심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결국 돈을 원해. 이민아 너도 그럴까?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돈을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나도 결국 같을까요? 준호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나와 준호는 매주 만났습니다. 데이트는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작은 식당, 공원, 산책, 영화관이었죠. 미나는 행복했습니다. 30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나는 준호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미나 씨 추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미나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사귄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러네요. 벌써요. 미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해도 될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부모님께 소개하자니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미나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요. 미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혹시 제가 가난해서요?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미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강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나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니,
미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해? 데이트 중이야? 언니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번에 그 남자네. 언니가 손가락으로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네, 언니. 미나는 불편한 표이 되었습니다. 야, 너 진짜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니, 여기 사람 많아. 미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 많으면 어때? 내가 지금 놀라서 그래. 언니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였죠? 아직도 월세 사세요? 언니의 말투가 비꼬는 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휴, 미나야. 너 정신 차려. 저런 남자랑 사귀면 평생 고생이야. 언니, 그만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언니로서 충고하는 거야. 너 나이가 벌써 30인데 시간 낭비하지 마. 언니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내가 지금 동생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언니는 미나에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나야, 여기. 우리 남편 후배 변호사야. 조건 괜찮아. 한번 만나봐. 언니, 저 준호 씨 있잖아요. 야, 저 남자 뭐가 좋아서. 보나 마나 미래도 없는 남자잖아. 언니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그만하세요. 저 화낼 거예요. 미나가 처음으로 언니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화낸다는 거야? 네. 언니가 너무 심해요. 준호 씨한테 사과하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미나. 너 제대로 돌았구나. 저런 거지 때문에 언니한테 대들어? 준호 씨는 거지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미나가 준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는 비웃었습니다. 에휴, 답 없다. 네 인생 네가 망치는 거야. 나 몰라. 언니는 남편의 팔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남자랑 사귀다니. 우리 부모님 알면 기절하시겠네. 언니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언니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익숙해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언니에게도 자신에게도요. 미나 씨. 준호가 미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언젠가 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큰 힘이 돼요. 준호는 미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니 민지, 저 여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나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어. 왜? 남자친구 생긴 거 좋은 거 아니야? 좋긴 뭐가 좋아. 완전 거지야, 거지. 월세 30만 원짜리 남자래.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미나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에휴, 당신은 몰라.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라고. 민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민지야.
미나 요즘 이상한 남자랑 사귀는 거 알아?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완전 거지야.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남자래. 엄마가 미나 좀 말려줘. 민지는 30분 넘게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미나를 헐뜯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지가 웃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움직이시겠네.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미나야, 너 요즘 남자 만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만나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거지라며? 뭐라고요? 민지한테 들었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남자래. 너 미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에요. 성실해서 뭐해? 돈이 없는데.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한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한다고 다야? 현실을 봐야지. 당장 헤어져. 어머니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싫어요. 미나가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준호 씨랑 계속 만날 거예요. 이민아, 너 정말 고집 부릴 거야? 네.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미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호 씨? 네,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하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가족들이 너무 심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준호 씨는 화 안 나세요? 화요? 당연히 나죠.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참고 견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요. 미나 씨 저 믿어요? 당연하죠. 그럼 됐어요. 우리 둘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천만에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전화를 끄는 미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준호는 전화를 끊고 김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네, 부회장님. 이민아 가족 신상 전부 조사해 주세요. 특히 언니 민지요. 무슨 용도십니까?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민지,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각오하세요. 준호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미나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왜요? 제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준호 씨 집이요?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준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괜찮으시면요.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어때요? 알겠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준호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동네였습니다. 미나는 오후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준호가 보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201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조심해요. 미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좁죠? 미안해요. 준호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늑하네요. 미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준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미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경영학 책들이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설비 일을 하는데 왜 경영학 책을 읽을까요? 미나 씨 식사 준비됐어요. 준호가 불렀습니다. 미나는 책장에서 눈을 떼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미나가 감탄했습니다.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준호 씨 요리 잘하시네요. 다행이네요.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미나 씨 부모님은 요즘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반대하세요.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듣고 있어요. 미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괜찮아요. 준호 씨가 있으니까요. 미나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미나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미나가 설거지를 하고 준호가 닦았습니다. 미나 씨 화장실 쓸래요? 네, 어디 있어요? 저기 문 열면 돼요. 미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작고 낡았습니다. 세면대 거울이 깨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손을 씻었습니다. 수건을 찾다가 세면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납장 안에 명함 상자가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명함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무심코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준호,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명함을 봤습니다. 박준호, 한성그룹 부회장. 미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명함을 봤습니다. 박준호, 준호설비 대표. 세 가지 명함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직함이었습니다.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나 씨 괜찮아요?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명함을 도로 넣었습니다. 수납장을 닫았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미나는 손을 씻고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요. 앉아 있어요. 물 드릴게요. 준호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미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나아요. 미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명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성그룹 부회장.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나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준호 씨가 준비해 준 건데요. 괜찮아요. 건강이 중요하죠. 준호는 미나의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어요. 미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명함의 의미를요. 혹시 준호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준호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네, 부회장님. 미나가 명함을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네요. 내일부터 2단계 진행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제 정체를 암시하세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주진 마세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예요, 미나 씨. 당신이 내 돈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보겠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젯밤 본 명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미나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남자는 미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미나 씨 아니세요? 네. 저를 아세요? 아,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부회장님 사진에서 봤어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 김철수. 부회장님이요?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박준호 부회장님이요. 부회장님이 미나 씨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준호 부회장. 어젯밤 본 명함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 혹시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박준호 부회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 한성그룹 아시죠? 재벌 10위 안에 드는 회사예요. 박준호 부회장님은 그룹 총수의 셋째 아들이시고요. 김 실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회장님이 신분을 숨기고 계세요. 3년째 프로젝트 중이시라고요. 프로젝트요? 네. 진짜 사랑을 찾는 프로젝트래요. 돈이 아닌 사람을 봐주는 여자를 찾으신대요. 김 실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미나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준호 씨가 재벌이라고요. 한성그룹 부회장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숨긴 걸까요? 미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 해요. 제대로 알아봐야 해요. 미나는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한성그룹 박준호.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진도 나왔습니다. 미나는 사진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벗은 준호였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박준호 부회장 3년 전 돌연 은둔. 신분 숨기고 서민 체험 중이라는 소문. 미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저도 그 프로젝트의 일부였나요? 미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데요. 처음으로 믿었는데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준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미나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요. 오늘은 보기 싫어요. 미나가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준호 씨는 아시잖아요. 가주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작됐군. 이제부터가 진짜 테스트예요.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준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를 시험한 건가요? 아니면 놀린 건가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나는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나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준호일까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미나 씨와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여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미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홍보팀 차장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성그룹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회장님 건으로 왔습니다. 앉으실까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미나 씨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미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를 속인 사람이 무슨 걱정을요? 미나 씨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미나 씨를 속인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신분을 숨긴 거죠.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회장님은 진심이었어요. 미나 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이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숨긴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거예요? 부회장님은 3년간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부회장님의 돈과 지위만 원했죠.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하셨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줄 사람을 찾으려고요. 미나는 이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를 만났어요. 부회장님은 미나 씨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이요? 네. 자신의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준 사람이요. 이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미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주식량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회장님이 미나 씨께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150억 원 상당의 주식이에요.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0억 원이라니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미나가 서류를 도로 밀었습니다. 왜요? 부회장님의 진심인데요. 저는 준호 씨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부회장님이 더 미나 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도 현실을 생각하셔야 해요. 부회장님과 함께 하려면 이 정도 재산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회장님은 한성그룹의 후계자예요. 언젠가 회장이 되실 분이죠. 그 옆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이수진의 말에는 현실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나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다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품 브랜드 VIP 회원권이고요. 이건 강남 아파트 계약서예요. 모두 미나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미나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부회장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미나 씨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거예요. 이수진이 설득했습니다. 미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호의 진심은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미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이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네. 부회장님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3일 동안 거의 안 주무셨어요. 미나 씨 생각뿐이시래요. 이수진의 말에 미나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미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수진이 나갔습니다. 미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150억 원 주식 강남 아파트 명품 회원권. 미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준호 씨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나는 이수진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미나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은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보던 작업복 차림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미나 씨,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앉으세요. 준호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미나는 앉았습니다.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미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화 많이 났죠? 네. 미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숨긴 거예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제 돈과 지위를 알면 미나 씨도 변할까 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손을 빼었습니다. 미나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진짜 사랑을 찾아 헤맸어요. 수십 명을 만났지만 모두 제 돈만 원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를 만났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해도 저를 봐줬어요. 저를 걱정해줬어요. 그게 시험이었던 거죠? 미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험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어요. 준호가 정정했습니다. 미나 씨가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습니다. 이거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미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나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미나 씨만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요? 준호 씨,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요.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나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미나는 방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반지만 공허하게 빛났습니다. 미나는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과 불신 사이에서 미나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준호 씨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또 배신당할까 봐요. 미나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강물은 검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미나는 홀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준호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이 미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미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나는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수진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저를 시험하는 건가요? 미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준호에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나는 원룸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미나야, 큰일 났어. 너 언니 좀 말려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언니가 이혼한대. 갑자기 남편이 이혼 통보를 했대.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왜요? 모르겠어. 언니가 지금 완전히 미쳐 있어. 너라도 와서 말 좀 해봐.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미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 미나야.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나왔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들어와. 언니가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미나가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당했어. 차였다고. 언니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남편이 바람 피웠대. 3년 전부터래. 이제야 알았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대. 그래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위자료는? 위자료는 무슨? 남편이 더 많이 번 돈이래. 재산 분할도 별로 없대.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이 집도 남편 명의야. 나는 나가야 해. 한 달 안에. 미나는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언니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뭘 다시 시작해. 난 아무것도 없어. 일도 안 한 지 3년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미나는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깔봤던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와. 좁지만 같이 지내자. 너지? 그 좁은 원룸에 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지낼 곳은 있잖아. 됐어. 차라리 부모님 집에 갈래. 언니가 미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지 씨 계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는 당황했습니다. 미나도 놀랐습니다. 뭐하러 왔는데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언니는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도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김 실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김 실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언니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박준호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요. 박준호? 그게 누군데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에 소개팅으로 만나신 분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김 실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설비 일하던 거지 아니야?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지요? 부회장님을 그렇게 부르셨군요. 김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준호 부회장님은 한성그룹 총수의 셋째 아들이십니다. 재산이 5천억 원이 넘으시죠. 언니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억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민지 씨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민지 씨 당신은 3개월 전 부회장님을 거지라고 모욕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라고 비웃었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분이 부회장님과 사귄다는 걸 알고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부모님께 일러 바치고 헤어지라고 압박했죠. 김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걸 부회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회장님께서 민지 씨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 사본입니다. 민지 씨 남편의 바람 증거 자료도 함께 있고요. 언니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저한테? 부회장님께서 조사하셨습니다. 민지 씨 남편의 불륜을요.
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편에게 보내드렸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김 실장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준호 그 사람이 내 이혼을 만든 거예요?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확히는 민지 씨가 자초한 겁니다. 동생분을 괴롭히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김 실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립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지 씨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5억 원어치를 쓰셨더군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중 3억은 남편 몰래 쓴 겁니다. 이것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회장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김 실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김 실장이 미나를 봤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7시 한강 요트 선착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미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김 실장과 직원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를 쥔 채였습니다. 5천억이라고? 그 거지가 5천억짜리 재벌이었다고?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쫓아낸 남자가, 내가 거지라고 부른 남자가.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바보야. 완전 바보였어. 언니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나는 언니를 봤습니다.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준호 씨의 복수였구나. 언니가 저를 괴롭힌 대가를. 언니. 미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뭐? 이제라도 사과하면 안 돼? 준호 씨한테. 사과? 언니가 미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현실을 말한 것뿐이야. 언니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니 그게 아니잖아. 언니는 준호 씨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려?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나한테 한 짓 생각 안 나?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깔봤잖아. 내 남자친구도 빼앗고 부모님한테 나쁘게 말하고. 미나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인과응보라고.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갈게. 언니 앞으로 잘 살아. 미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는 날 위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날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한 거예요. 미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진심이었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준호를 만나 답을 하겠다고.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미나는 한강 요트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요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요트였습니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나는 요트에 올랐습니다.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의심해서.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준호가 미나를 꽉 안아줬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날 위해 그런 일까지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 저 이제 답할게요. 네. 일주일 전 프로포즈요. 제 답은 네예요. 미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네. 준호 씨랑 결혼할게요. 준호는 미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고마워요, 미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배경으로 키스했습니다. 한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준호에게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이 가장 잔인한 것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준호는 미나에게 특별한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미나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요. 저녁 6시였습니다. 미나는 한성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63층 건물이었습니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실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김 실장이 안내했습니다.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창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나이든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 씨 오셨어요. 이쪽으로요. 준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약혼녀 이미나입니다.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미나를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게.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준호가 점 찍은 여자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 격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준호, 저 아이가 3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자네를 만났다지?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아나?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맞네. 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돈만 보고 다가오는 걸 싫어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3년 프로젝트를 허락했네.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으라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그 사람인가? 아버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요. 미나가 대답하려는데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이가 떨잖아요. 어머니가 미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 씨, 긴장 풀어요. 우리는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는 정말 준호를 사랑하나요? 돈이 아니라요? 미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준호 씨가 가난하다고 했을 때도 좋아했습니다. 알아요. 준호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준호가 재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냥 준호 씨예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혼전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미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미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제1조 이미나는 박준호와의 결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2조 이혼 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 결혼 후 발생하는 모든 재산은 박준호의 단독 소유로 한다.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일방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자네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진심이라면 이 계약서에 서명해도 문제 없을 거 아닌가? 미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준호 씨도 이거 동의한 거예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서명 안 하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준호 씨를 잃는 거예요.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씨 서명하지 마세요. 모두가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너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미나 씨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가난하다고 했을 때도 저를 선택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저를 지켰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모욕이에요. 준호야,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준호는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 씨 미안해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 못해서요. 준호 씨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나 씨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찢어버릴 거예요. 준호가 계약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안 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서명할게요. 미나 씨? 괜찮아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썼습니다. 이미나.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좋아. 합격이야.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미나 씨 환영하네. 우리 며느리. 미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 테스트였네. 자네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는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물론 이 계약서는 효력이 없네. 그냥 테스트용이었어. 미나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도 말 안 하셨거든요. 호호 미안해요, 미나 씨. 하지만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요.
미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계약서를 보여드리죠.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미나 씨 명의의 주식 증서예요. 한성그룹 주식 1%예요. 1%요? 네. 시가로 약 300억 원이에요. 결혼 선물이죠. 미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억 원이라니요. 그리고 이건 강남 펜트하우스 등기증이고요. 이건 명품 회원권이고요. 아버지가 계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두 미나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우리 며느리니까요. 미나는 압도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해요. 어머니가 미나를 안아줬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가족으로. 준호도 미나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미나 씨. 마지막까지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미나는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미나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객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재벌들과 유명 인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드레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대기실에서 미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월세 35만 원 원룸에 살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미나야. 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왔어, 언니. 미나가 돌아섰습니다. 너 정말 예쁘다. 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용서해줘. 미나는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다 지난 일이야. 미나가 언니를 안아줬습니다. 새로 시작해, 언니.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미나야. 언니가 펑펑 울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렸습니다. 미나가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너를 제대로 못 봐줘서. 괜찮아요, 아빠. 미나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행복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홀문이 열렸습니다. 1000명의 하객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단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준호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꿈 같았습니다.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나의 손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습니다. 신랑 박준호 씨와 신부 이미나 양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미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1000명의 하객이 환호했습니다. 키스를 끝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가난한 줄 알고 업신여겼던 남자가 사실은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알아본 것은 미나의 진심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 미나의 선택이 300억이 아닌 진짜 사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준호가 미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미나 씨. 아니, 이제 미나.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아니, 이제 여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미나는 한성그룹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민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나가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미나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배는 볼록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여보, 회의 끝났어요? 준호가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 끝났어. 힘들었죠? 집에 가서 쉬어요. 준호가 미나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해요? 응, 아주 건강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난한 줄 알고 업신여겼던 남자. 하지만 진심으로 대했더니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본 선택. 그것이 미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